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스텔스 무인 전투기가 돌파 비행에 성공하며 미래 전장에서 게임 체인저로 떠오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국산 엔진 개발에 성공하며 항공 기술력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스텔스 무인 전투기는 적의 레이더망을 완벽히 회피하며 목표 지역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을 갖추고 있다. 한국국방과학연구소 (AD는) 이 무인 전투기가 자율비행 기술과 인공지능 (AI) 기반 전술 분석 능력을 갖추어 전투기 조종사가 필요 없는 차세대 항공 전력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스텔스 무인 전투기는 자체 개발된 국산 수직 이착륙 엔진을 장착해 항공모함과 같은 제한된 공간에서도 자유롭게 이착륙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은 미국의 F-35B가 보유한 스텔스 성능과 수직 이착륙 능력을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과 다름없으며 오히려 일부 성능에서는 F-35B를 뛰어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스텔스 무인 전투기와 수직 이착륙 엔진을 동시에 개발한 것은 전례 없는 성과이며 이는 항공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 기술이 공개되자 중국은 크게 동요하고 있으며 중국군 전문가들조차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가 상상을 초월한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중국이 개발 중인 스텔스 전투기 JA-31과 무인기 기술은 아직 미완성 단계에 머물러 있는 반면 한국은 이미 실전 배치를 위한 기술 시험을 마쳤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의 수직 이착륙 엔진은 단순히 무인기뿐만 아니라 차세대 전투기와 군용 수송기에 적용될 수 있어 향후 전 세계 항공기 시장을 뒤흔들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될 경우 한국은 미국과 유럽이 독점하던 수직 이착륙 전투기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를 것이며 전 세계 군사 강국들이 한국과 협력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한국 정부는 이 기술을 기반으로 차세대 무인 전투기와 고기동 수직 이착륙 전투기 개발을 더욱 가속화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미래 공중전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성과는 단순한 기술적 도약이 아니라 한국이 글로벌 방위산업의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유럽의 군사 전문가들 역시 한국이 개발한 수직 이착륙 엔진은 기존 서방 국가들의 기술을 위협할 정도라며 향후 한국이 차세대 전투기 시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제 한국은 기존 전투기뿐만 아니라 무인 전투기와 수직 이착륙 항공기 개발 분야에서도 최첨단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로 자리 잡으며 세계 방산 시장에서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돌파 비행과 엔진 개발 성공은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한국이 세계 1위 항공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 군 특수작전 드론 정찰 로봇 도입 추진, 방위사업청이 특수부대를 위한 대물타격 무인기, 정찰 드론, 지상 정찰 로봇 도입을 본격화하며 무인 전력 강화를 추진합니다. 특수작전용 무인 전력 도입 본격화, 방위사업청, 방사청, 이 특수작전용 대물타격 무인 항공기, 드론과 정찰 드론, 지상 정찰 로봇을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 하반기 중 기종을 선정할 예정이며 사업은 국외 구매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대물타격 무인기, 정찰 드론 도입 계획. 이번 사업은 특수부대의 원거리 정밀 타격 및 정찰 능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물 타격 무인기 2025년까지 296억 원 투입. 적 기갑 및 기계화 부대 정밀 타격. 정찰 무인기 2025년까지 136억 원 투입. 감시 정찰 및 환영 유도, 지상 정찰 로봇 2025년까지 69억 원 투입. 건물 내부 소탕 작전 지원. 특히 대물 타격 무인기의 경우 미국의 스위치블레이드 600과 이스라엘의 히어로 120 등이 후보 기종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드론 전력과 비교, 북한도 드론 전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해 무장장 비전시회 국방발전 -2024에서 다양한 무인기 전력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주목받은 것은 골판지 드론으로 저비용 저피탄 무기로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됩니다. 우리 군 역시 골판지 드론을 정찰 용도로 운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향후 드론 전력 간 경쟁이 심화될 전망입니다. 향후 전망 및 과제. 현재 우리 군은 국외 도입 방식으로 드론 전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국내 생산 체계를 구축해 장기적으로 북한의 드론 전력을 압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인 전력의 확충이 미래 전장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국산 드론 기술 개발 및 대량 생산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드론과 무인 보트, 중국군 킬웹, 미 항공모함, 승부. 이들의 상호작용은 매우 복잡한 요소가 결합된 결과물이기 때문에 각각의 전략적 강점과 약점을 고려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1. 드론과 무인 보트의 특성. 드론, 무인 항공기. 장점. 저비용 고효율. 드론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며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정밀 타격. 드론은 높은 정확도를 자랑하며 특정 목표를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임무 수행. 정찰, 공격, 전자전 등 여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은밀성. 작은 크기와 빠른 기동성으로 레이더에 포착되기 어렵고 적의 방어망을 돌파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점. 방어망 뚫기 어려움. 미 항공모함과 같은 고도의 방어 시스템을 갖춘 군함은 고성능의 레이더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드론이 쉽게 접근할 수 없게 만듭니다. 제어 및 통신 문제. 드론은 종종 원거리에서 통제되므로 신호 방해나 전자전, 전자기기 방해, 이 발생하면 제어 불능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장점. 저비용. 고속 기동성. 무인 보트는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으로 고속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해상에서의 전투에 유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한 수적 우위 가능. 여러 대의 무인 보트를 동시에 활용하여 다수의 목표를 동시에 공격하거나 수적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돌파 가능성. 미 항공모함의 방어망을 뚫는 데는 고속기동을 활용한 기습 공격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단점. 약한 방어력. 무인 보트는 대개 물리적 방어력이 낮고 공중 공격이나 미사일 공격에 매우 취약합니다. 취약한 전자전 대응 능력. 무인 보트 역시 전자전 공격에 취약하여 미군의 전자전 시스템이 이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미 항공모함의 특성. 강력한 방어력. 미 항공모함은 최신형 레이더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대공 미사일, 전자전 시스템, 페일랭스 카이더블러스, 근접 방어 시스템 등의 고성능 무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항공 지원. 항공모함은 수십 대의 전투기와 무인 항공기를 탑재하고 있어 공중에서의 공격과 방어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또한 항공모함의 항공기들은 드론이나 무인 보트와 같은 작은 타겟을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 기동성. 항공모함은 엄청난 기동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해역에서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공모함을 보호하기 위한 호위함과 잠수함들이 함께 작전을 수행합니다. 3. 승부 예측 및 변수 분석. 1. 숫자의 우위 vs 방어력. 드론 및 무인 보트의 숫자적 우위. 중국군은 킬 웹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량의 드론과 무인 보트를 빠르게 배치하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 대의 무인 보트와 드론이 동시에 공격을 감행할 경우 미 항공모함의 방어망을 돌파하는데 일정한 가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습 공격과 다수의 동시 공격이 핵심입니다. 항공모함의 방어 시스템. 미 항공모함은 여러 고급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공격을 받아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수많은 드론과 무인 보트가 동시에 공격하더라도 완벽하게 방어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은 제어가 가능할 것입니다. 2. 전자전과 신호방해. 중국군의 전자전. 중국은 전자전 기술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 항공모함의 통신 시스템을 방해하고 드론 및 무인 보트의 통제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드론이 제어 불능 상태가 되거나 무인 보트가 공격 목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 항공모함의 전자전 대응 능력. 미 항공모함도 전략적 전자전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중국군의 전자전 공격에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격이 매우 집중된다면 일정 부분 방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기동성 및 속도. 무인 보트의 기동성. 무인 보트는 매우 빠른 속도로 항공모함에 접근할 수 있지만 항공모함은 항공기를 통한 반격이 가능하여 기동성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의 기동성. 항공모함은 다양한 전투기를 발진시켜 드론과 무인 보트를 공중에서 차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중 우위를 점할 수 있어 해상에서의 기동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공중에서의 대응 능력은 매우 우수합니다. 4. 승부의 가능성. 드론과 무인 보트의 승리 가능성. 드론과 무인 보트의 수적 우위와 기습 공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일부 드론이나 무인 보트가 항공모함의 방어망을 뚫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전을 통해 항공모함의 방어력을 약화시킬 경우 승리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미 항공모함의 고도 방어 시스템이 이를 막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공모함의 승리 가능성. 미 항공모함은 고도의 방어 체계와 항공기들의 지원을 통해 드론과 무인 보트를 차단하고 격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적인 화력 우위와 항공기 지원을 바탕으로 드론과 무인 보트의 공격을 막고 반격을 통해 적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결론. 결국 드론과 무인 보트가 미 항공모함을 상대로 승리하려면 전자전의 성공적인 활용과 예수적 우위와 기습적인 다중 공격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미 항공모함은 고도로 발달된 방어 시스템과 공중 지원을 바탕으로 주도적인 대응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항공모함이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군이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미 항공모함과 대결할 때 몇 대의 드론과 무인 보트를 투입할 수 있을지와 그들의 성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드론과 무인 보트의 수적 우위는
중요한 전투 변수 중 하나입니다. 수많은 무인 시스템이 동시에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미 항공모함의 방어망을 압도하려는 전략입니다. 그러나 그 숫자와 성능은 실제 전투에서 중요한 결정 요소가 됩니다. 1. 중국군 드론. 중국은 대규모 드론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드론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드론들은 정찰, 공격, 전자전 등 여러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주요 드론 종류와 성능, 캐치-4 드론, 카리홍-4 사용도, 주로 공격 및 정찰용으로 사용. 성능, 최대 비행시간 30시간, 최대 비행거리 2000km, 최대 속도 200에서 250km/h. 무장, 공대지 미사일, 유도 폭탄 등을 장착할 수 있어 적의 군함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WZ-8 고속 정찰 드론, 용도, 고속 정찰용으로 항공모함을 탐지하고 미사일 발사 위치를 조준하는 데 사용.